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4년 차 은퇴한 현역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우선 오늘은 여러분께 무한 감사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었던 아재도 하니까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자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 여러가지 주제의 영상이 짤막하게 올라갑니다. 유튜브로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듣노라면 한 주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배우면서 은퇴한 현역에게 선생님도 없고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유튜브라는 선생님께 과제물을 제출한다는 심정으로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즉시 실행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틀린 그림 찾기, 감동 실화, 경제 명인 영원한 부의 비밀과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인공지능 이미지만 다루지 여러가지 섞어 올리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유튜브 대학에 과제물을 제출하며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활용해보는 사례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 갑자기 구독자분이 이틀 사이에 한 100명 이상이 증가하고 조회수도 200회 정도 남짓하다가 1800회를 넘겨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더 크게 느낀 한 주였습니다. 200명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생 에너지 분야에만 종사했던 아재로서는 감사하고 소중한 큰 선물입니다. 20대부터 직장생활 중에도 교육기관이나 기술고시학원 등에서 강의를 했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저 혼자서 작업을 하는데도 왜 그리 떨리고 버벅거리는지 짜증보다는 제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작은 목재 책상에 놓인 노트북 앞이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지켜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은 책임감과 두려움 같은 것이 무의식 중에 밀려오나 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은 좀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새삼 느껴집니다. 거듭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관심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도 친절로 응원해 주시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40년 전 직장 입사 동기 동료들을 만났는데 카카오톡을 음성으로 입력하는 기능도 사용하시지 못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부탁하는 게 제일 치사하다.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한다. 어릴 적부터 가진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번 만원이 자식이 주는 100만원보다 귀중하다. 그래서 평생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도 나이를 먹고 나니 가끔은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제가 스스로 처리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에서 지능에는 크게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9가지의 지능이 있고 그 중에서 끈기와 노력,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9가지 지능 중에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영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어 지능이 낮아도 타국에서 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말 엄마, 그 한마디를 처음 내뱉기 위해서 아이는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수천 번을 듣고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영어 단어 하나 한 문장을 1000번씩 익혔다면 외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나쁜 지능이 있다면 그것은 핑계일 겁니다. 남에게 하는 핑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준비운동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라 컴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인공지능 열풍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해서 새롭게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셔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찾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께서 인공지능에 대하여 알아가기 위하여 유튜브 강의도 듣고 네이버 블로그도 검색해서 참고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강의 듣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연습하고 반복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에 메모를 하지만
전부를 메모하기도 쉽지 않고 영상을 다시 볼 필요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필요할 때 그것을 즉시 찾아야 하는데 또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의 시대가 지나고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는데 실제로 내가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한 행동은 검색의 시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의 양 때문에 보았던 정보를 바로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 만들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학습했던 내용, 내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다시 찾기 위하여 크롬의 즐겨찾기 북마크를 사용합니다. 지금 화면의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북마크를 관리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북마크바에 전면에 보이는 항상 보이는 북마크바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생활을 했던 에너지 업계에 관한 내용 그리고 교육 비즈니스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고 지금 보시는 인공지능 AI로 만들어 두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사이트에 대한 연결 페이지는 전면에 오픈AI, GPT, 디퓨전,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빙 챗, 플레이그라운드, 레오나르도, CB타이, 구글 확장 프로그램 링크 그리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 구글의 번역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메인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 북마크 부분은 길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학습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폴드를 북마크에 만들고 거기에도 분야별 유튜브 강의나 이미지 생성기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 스테이블 디퓨전, 저니 그리고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료 이미지나 영상 음악 그리고 영상 편집 관한 부수적인 것들 필요한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폴더의 페이지에도 하위 폴더를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즐겨찾기 추가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나 비즈니스 또는 내가 학습하고 싶은 부분을 이 즐겨찾기와 즐겨찾기의 폴드, 하위 폴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매우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시는 겁니다. 이제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니 두 번째로 원하는 이미지 만들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D를 활용해서 원하는 이미지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양한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테이블 디퓨전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강의 중에도 이미지 관련 영상 중에 약 80에서 90% 정도가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한 것입니다. 훌륭한 도구이면은 분명합니다. 많은 기능이 있어 전문적인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것이든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쉽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 생성기를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메인 화면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AI PRM이라는 크롬의 확장자를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여시고 검색하시면은 맨 위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설치를 하시고 열면은 프롬프트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80% 내지 90%를 차지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한 프롬프트 생성기가 약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상위 화면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뒤쪽으로 옮겨봐도 100위권 이내에 퓨전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탑 20개 프롬프트를 보면은 미드저니에 관련된 부분이 2개, 유튜브 대본을 작성해주는 부분이 상위에 있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부분은 검색 에진 최적화를 통한 기사 작성, 원고 작성 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장
관심이 많지만 세계적인 기준에서 미드저니 이미지 생성기가 가장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미지 생성기도 있습니다만은 미드저니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제가 사용해 본 결과를 설명을 드리고 스테이블 디퓨전과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드저니는 디스코드라는 게이머들이 주로 게임을 하면서 실시간 중계도 하고 대화도 하는 채널이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탑재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테이블 디퓨전과 달리 내 로컬 컴퓨터의 비디오 카드 성능이나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앱을 사용하는 제한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약 25장 정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게 소진이 되면은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 10,000원 정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미드저니가 가진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명령을 주었을 때 다양한 이미지 생성기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용도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 차은우 씨를 닮은 이미지, 신체적 특징, 패션, 헤어스타일, 그리고 카메라 촬영 방법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추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자 연예인인 아이유, 이지연 씨의 부분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맨 밑에 부분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은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답해주고 또 영어로도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작업을 해놓았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로 사용을 하시면은 포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디스코드에서 붙여넣기를 해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업을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어로 입력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를 크게 확대한 이미지인데요, 상당히 고화질에 깔끔하고 잘 나왔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나오는 모습보다 미드저니에서 나온 모습이 훨씬 더 실제의 모습에 가깝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작업을 해놓은 이미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여러분이 미드저니에서 보신 이미지와 아이유 모델을 다운받아서 썼을 경우에 이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아이유라는 모델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는 보니까 오픈소스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곳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이유 모델을 다운을 받아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작업한 모델입니다. 이 모습과 전에 보여드렸던 이 미드저니의 모습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에서 한 게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라는 느낌이 적은 것 같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 같아서 보는 관점에서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전체의 배경과 함께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질이 좋은 상태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몇 가지 소개는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개발 중에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만큼은 완성도들이 대체적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오픈 AI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아트를 보면은 결과물을 보면은 보셨던 다른 이미지들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점은 1000장 이상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녹화하면서도 바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컴퓨터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용은 많이 해보지는 않고 지금 현재 오픈아트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하고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약간 묘사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장점은 쉽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무료로 많이 제공이 됩니다. 컴퓨터의 사양에 관계없이 이미지 생성을 공부하고 원하는 걸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1000장씩 무료로 제공하는 데가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생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사용과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금방 작업이 됩니다. 컴퓨터 사용에 관계없이 부담을 주지 않고 하루에 1000장의 이미지 작업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사용해 본 레오나르도라는 곳입니다. 이 부분도 아이유와 똑같은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시킨 건데요. 저도 아직까지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아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이미지 파일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약 한 250장 정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요금에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은 유료 버전에서는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니까 조금 더 낫겠죠. 유료 버전을 보면은 무료 버전에서는 하루에 150장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루에 한 달에 $10, 약 만 한 2, 3천 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은 많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미지의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보시고 필요에 맞게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물론 무료여서 사용하기 좋습니다만 로컬 컴퓨터의 그래픽카드의 성능의 제한이라든가 또는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의 제한으로 소액의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에 월 만원보다는 훨씬 저렴한 2천 몇백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시면은 100기가 정도의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렴하기는 합니다만은 월 만원에서 2만원 정도를 투자하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드저니에서 추출한 이미지가 훨씬 더 실사의 사람의 모습에 가깝고 자연스러웠다는 게 제 느낌이었고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시겠죠.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소스로 장원영이라든가 아이유라든가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을 썼을 경우에는 근사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 사람이라기보다는 고화질로 나왔지만은 첫눈에도 인공지능 이미지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사 부분에서는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을 묘사하는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다른 기능들도 강점이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패션쇼를 하는 우리나라 4명의 유명 연예인을 묘사해서 만들어 달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답해주는 걸 붙여넣기를 해서 작업한 내용입니다. 미드저니에서는 4명이 패션쇼를 하는 모습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굴도 다르고 의상도 각기 다릅니다. 물론 신발도 보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구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얼굴의 사람 모양도 다르고 의상도 다르고 실제 패션쇼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쉽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4장씩 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건데요. 이 부분의 사진은 인물은 하나고 의상만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두 사진은 4명이 다 표시가 되었고 1번과 3번은 사람도 다르고 의상도 다른 실제 패션쇼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이라든가 패션쇼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을 처리를 할 때는 미드저니가 가진 장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디퓨전도 사용을 하시고 미드저니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더라도 월 만원 내외로 더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깝게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드저니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빙 이미지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달리를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빙의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사용하시는데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련되는 부분을 활용해서 원하는 모습에 가깝게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도 강점이 있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은 많은 모델들을 가지고 그 부분에 특화된 이미지를 뽑는 데는 정확하고 섬세한 내가 원하는 곳에 가까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모습과 장면 부분을 묘사하는 데는 미드저니가 강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또 한 팁을 더 드리면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고 사용하시겠지만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커스터마이즈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텍스트 이미지에서 여기 생성 밑에 부분에 보시면 드롭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여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차은우 10m 2명 봄 배경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에 건접하게 나와서 이 프롬프트를 앞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하면은 동일한 목적물을 얻는데 가까워지니까 그러실 경우에는 여기 생성 밑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스타일 명이 뜹니다. 그러면 오늘 IU를 작업을 했으니까 IU 모델을 작업을 할 때 이 모델을 적용을 했다. 이런 내용을 보시고 다음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내려가시면 맨 앞에 부분에 저장을 했던 모델을 적용한 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지우시고 그 복잡한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하시고 하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다시 사용하실 때 이렇게 모델을 적용한 묘사를 클릭하시고 이 끝에서 두 번째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난번에 내가 저장해 놓았던 프롬프트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스타일명을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끔 작업을 하신 후에 힘들게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신 거는 반드시 저장을 해서 다음에 재활용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프롬프트를 인식을 할 때 제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 괄호 안에 아이돌 콜론 1.2 강조를 해서 이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용하시겠지만은 제가 미드전이나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여러 가지 이미지 생성기에서 프롬프트의 맨 앞쪽에 내가 원하는 부분이 전신의 모습이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이 배경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프롬프트의 맨 앞에 강조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반영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도 마찬가지고 미드저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이미지 생성기에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맨 앞쪽부터 순수로 배열을 하시는 것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동시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과 같은 목적물에 해당되는 것을 맨 앞에 시작 부분부터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시면은 인공지능이 반영을 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최근에 달아놓은 걸 보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받아들이는 순서가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프롬프트의 맨 앞부분부터 순서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반영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효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효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성했던 이미지들을 보시면은 제가 차은우와 닮은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전신의 모습이 다리나 허벅지까지밖에 나오지 않고 전신에 워킹하는 걷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아서 괄호 속에 헤어부터 신발까지 전신이 나오게 해달라고 맨 앞부분에 그것도 가중치를 둬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플라워파크에서 걸어가는 소년이라는 부분도 괄호 속에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내가 원하는 바가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은 원하는 이미지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추가로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개의 인공지능 관련 사이트입니다. 탑툴스라는 사이트와 퓨처피디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두 사이트를 보시면은 큰 카테고리로 인공지능 업체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는 업체입니다. 최신 뉴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신 인공지능에 관련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 입수에도 아주 유용하고요. 업체가 출시한 인공지능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목록화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여기서 검색을 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정보를 입수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퓨처피디아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습을 해가고 어떤 서비스가 나왔고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되는지를 찾으실 경우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제법 긴 작업을 하려니까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열심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욱더 힘내서 좋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